새벽 4시, 도심 한복판의 작은 골목길.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한 식당에 불이 켜진다. 낡은 간판에는 덕순의 국밥이라는 글씨가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있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그 간판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무게만큼이나 깊은 이야기가 이곳에 잠들어 있었다. 김덕수,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끓이는 노인. 그의 손은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지만 국자를 쥐는 힘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 사람들은 그를 고집쟁이라 불렀고 때로는 시대착오적이라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식당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청년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덕수의 아버지, 김영철이었다. 그 청년이 이 식당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덕수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약속의 주인공이었다. 아침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이곳을 찾아온 박철수 노인이 익숙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만 하시나? 덕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국밥을 내왔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오랜 세월의 기억을 품은 듯했다. 박 노인은 첫 숟가락을 뜨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변하지 않는 맛이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맛이었다. 오전 10시쯤 젊은 부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는 임신 중이었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부축하며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던 남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사장님, 메뉴가 국밥 하나뿐인가요?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라 다른 것도 좀 먹고 싶어 하는데. 덕수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국밥만 합니다.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건 안 되나요? 요즘 식당이 메뉴 하나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덕수는 잠시 말없이 부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완고함이 아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젊은 부부는 결국 일어나 나갔고 덕수는 다시 묵묵히 국을 끓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다. 대부분은 단골들이었지만 처음 오는 손님들도 꽤 있었다. SNS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식당의 낡은 인테리어를 사진으로 찍으며 신기해했다. 하지만 메뉴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진짜 국밥밖에 없네. 인스타에서 보고 왔는데 좀 아쉽다. 그래도 왔으니까 먹어는 보자. 덕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다. 7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고 식당 경영의 트렌드가 변해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변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간 식당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푸드 컨설팅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레트로 열풍이잖아요. 이런 전통 있는 식당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메뉴도 다양화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대박날 겁니다. 덕수는 명함조차 받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요즘 시대에 메뉴 하나로는 안 됩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투자금은 저희가 대고 사장님은 레시피만 제공하시면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덕수는 다시 홀로 남았다. 텅 빈 식당에서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청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 6시, 덕수의 아들 준호가 식당에 들어왔다. 45의 준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가끔 들러 아버지를 확인하곤 했다. 아버지, 오늘도 손님 별로 없으셨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메뉴 좀 늘리시고 인테리어도 좀 바꾸시면 손님이 더 올 텐데. 덕수는 대답 대신 준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왔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맛이었다. 변하지 않는 그 맛이 준호의 입안에 퍼졌다. 이상하게도 이 맛을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식당에 왔던 그 시절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야 하는 거잖아요. 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이건 고집이 아니다. 이건 약속이다. 무슨 약속인데요? 할아버지하고 한 약속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더 지켜야 하는 거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신념이었다. 밤 9시 덕수는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다. 낡은 솥을 닦으며 그는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7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처음 섰던 그날,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 시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 덕수야, 이 국밥만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약속하자. 그날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950년 여름,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25 청년 김영철은 피난민 무리 속에 섞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고향은 북쪽 어느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영철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쌀 한 줌과 된장 조금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영철을 피난길에 보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영철아, 살아만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영철은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25 청년의 눈물은 전쟁터의 먼지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의 변두리였다. 피난민들이 임시로 머무는 천막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영철은 그곳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먹을 것이 문제였다. 보따리 속 쌀은 금방 바닥이 났고 구호물 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주일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어느 날 오후, 영철은 쓰러졌다. 탈진과 굶주림으로 의식이 흐려졌다. 그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질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영철은 낯선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6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최만수였다. 전쟁 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정신 차렸나? 며칠이나 굶었나 보구만. 만수는 낡은 그릇에 담긴 국밥을 영철에게 건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밥에서는 고기 냄새가 났다. 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먹어. 죽겠는데 뭘 따지나.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첫 한 입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쟁통에 모두가 굶주리는 이 상황에서 낯선 청년에게 귀한 국밥을 내어주는 이 노인의 마음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만수는 영철이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릇이 비자 노인은 조용히 물었다. 고향이 어딘가? 북쪽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은 다 헤어졌습니다. 혼자입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도 영철과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노인 역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럼 갈 곳이 없구만. 여기서 당분간 지내게. 혼자보단 둘이 낫지. 그날부터 영철은 만수의 천막에서 지내게 되었다. 노인은 피난민촌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쟁 전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국밥을 끓여 팔았다. 영철은 노인을 도우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을 끓이던 만수가 영철에게 말했다. 영철아, 이 국밥의 비법을 알려줄까? 비법이요? 응. 이 국밥은 특별하다. 전쟁통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국밥 한 그릇이면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만수는 국을 저으며 계속 말했다. 비법은 간단해.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전부다. 재료가 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이 마음만은 절대 빼면 안 돼. 영철은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매일 노인 옆에서 국밥 만드는 법을 배웠다.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밤, 만수가 심하게 기침을 했다. 영철은 급히 노인을 살폈지만 의사도 약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수의 병은 나날이 깊어졌다. 영철아. 침상에 누운 만수가 약한 목소리로 영철을 불렀다. 예, 할아버지.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안다. 그런데 말이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영철의 손을 잡았다. 이 국밥을 계속 만들어주게. 전쟁이 끝나도 평화가 와도 이 국밥만은 절대 바꾸지 말게. 이 한 그릇의 국밥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약속해주게. 이 국밥을 계속 만들고 이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이 국밥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영철은 노인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을 잃은 것이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영철은 만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국밥을 끓였다. 피난민촌의 사람들은 영철의 국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때로는 유일한 식사였고 때로는 살아갈 이유였다.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영철은 도시 한복판의 작은 공간을 얻어 정식으로 식당을 열었다. 간판에는 덕순의 국밥이라고 썼다. 덕순은 전쟁 중 태어난 영철의 아들 이름이었다. 식당을 열던 그날, 영철은 주방에 만수의 사진을 걸었다. 그리고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할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이 국밥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부터 영철의 식당은 단 하나의 메뉴만 팔았다. 소고기 국밥. 만수에게 배운 그 레시피 그대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영철은 흔들리지 않았다. 1975년 영철은 50살이 되었다. 2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국밥을 끓여왔다.
그의 아들 덕수는 25이 되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덕수는 대기업 취직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저 다음 달부터 회사 출근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식당은 어쩌시려고요? 영철은 국을 저으며 대답했다. 계속하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평생 해온 일인데. 덕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작은 식당에서 자신을 키웠다. 그런 아버지에게 효도다운 효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덕수에게는 자신의 길이 있었다. 이 좁은 식당이 아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다. 나도 그렇게 바란다. 덕수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영철이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입원한 영철을 보며 덕수는 결심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식당을 돕기로. 아버지, 제가 식당 도와드릴게요. 안 돼. 내 일이 있잖니.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물려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영철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덕수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덕수야, 이 식당을 물려받는다는 건 단순히 장사를 이어받는 게 아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 넌 모른다. 이건 약속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약속이고, 내가 이어받는다면 너도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다. 영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쟁통에 만수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 그 국밥 한 그릇으로 목숨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와 한 약속 이야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며 이 국밥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 절대 바꾸지 말라고. 이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덕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 가지 메뉴만 고수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25년 동안 그래, 단 한 번도 메뉴를 바꾸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장사가 안 되든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요?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들의 입맛도 변했는데 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덕수야,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사람의 마음, 정성, 신념. 그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식당을 물려받는다면 이 약속도 함께 이어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스럽다면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테니까. 덕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정말로 평생 한 가지 메뉴만 만들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고집만 부리며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다. 25년간 지켜온 그 신념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이냐? 네, 제가 이 국밥을 이어받겠습니다.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절대 변하지 않게. 그날부터 덕수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에게서 국밥 만드는 법을 배웠다. 레시피만이 아니었다. 재료를 고르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국물의 깊이를 만드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덕수야,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마음은 스스로 가져야 한다. 이 국밥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끓여라. 그 사람이 이 한 그릇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덕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회사 생활이 그리웠다. 친구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신은 좁은 주방에서 국만 끓이고 있었다. 때로는 이 선택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 젊은 여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여자는 몹시 지쳐 보였고 눈은 울음으로 붉어 있었다. 국밥을 주문하고 첫 숟가락을 뜰 때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맛있나요?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이 맛.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맛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 국밥을 먹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나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덕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리고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을. 이 한 그릇의 국밥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1990년 영철이 세상을 떠났다. 65의 나이였다. 임종 전 영철은 덕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덕수야, 약속 지켜주겠지? 네, 아버지. 평생 지킬게요. 메뉴를 늘리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시대에 맞춰 변하라고 할 거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게요. 이 국밥만은. 영철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덕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벽에는 만수의 사진과 영철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덕수는 두 사진 앞에 국밥 한 그릇씩을 올리고 절을 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배달 음식이 성행하고,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골목마다 들어섰다. 덕순의 국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로 버티고 있었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50대가 된 덕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다. 하지만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다. 주변의 다른 식당들은 메뉴를 다양화하고 인테리어를 현대화하며 젊은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덕수는 변하지 않았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메뉴 하나로는 안 됩니다. 비빔밥이라도 하나 추가하시면 어때요? 단골 박철수 노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긴요.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데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문 닫더라도 메뉴는 못 늘립니다. 박노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덕수는 확고했다. 아버지와의 약속,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것은 생계보다 중요했다. 어느 날 덕수의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왔다. 25의 준호는 아버지의 식당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메뉴 하나로 버티려고 해요. 준호야, 이건 약속이라는 거 알아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덕수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었다. 준호의 세대에게 전쟁은 역사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들은 굶주림을 모르고 한 그릇의 국밥이 생명줄이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야, 넌 이 식당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 예,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식당을 지킬 거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고집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신념이. 2010년 경제 위기가 왔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덕순의 국밥도 위기를 맞았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되었다.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 덕수는 처음으로 식당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날 밤 덕수는 홀로 식당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만수와 영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파가 들어왔다. 노파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요. 손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 어렸을 때 이 집 국밥 먹고 살았어요. 70년 전 일이네요.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을 때 여기 국밥이 제 생명줄이었죠. 덕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오신 거예요? 네, 김영철 사장님, 그분 아드님이세요? 저는 손자입니다. 노파는 덕수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이 식당이 아직도 있어서, 이 국밥이 아직도 그 맛 그대로여서, 저는 외국에 살다가 50년 만에 고국에 왔어요. 그런데 모든 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알던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식당만은 그대로더라고요. 노파는 국밥을 주문했다. 첫 숟가락을 뜰 때 노파는 울었다. 70년 전 그 맛이었다. 변하지 않은 그 맛이었다. 이 맛. 정말 그대로네요. 70년이 지났는데 덕수도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었다. 자신이 지켜온 이유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맛,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 노파가 돌아간 후 덕수는 다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계속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015년 SNS에서 덕순의 국밥이 화제가 되었다. 70년 전통, 단 하나의 메뉴라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포스팅을 했고 그것이 빠르게 퍼졌다. 젊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와, 진짜 메뉴가 하나밖에 없네. 대박. 인스타 감성은 아닌데 뭔가 진짜 느낌? 맛은 어때? 그냥 평범한 국밥 아냐? 하지만 국밥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게 진짜 다르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야.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맛 같아. 요즘 식당 국맛하고는 완전 다르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덕수는 변하지 않았다. 메뉴를 늘리지 않았고, 식당을 확장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제안을 거절했다. 사장님, 지금이 기회예요. 지점 내고 브랜드화하면 대박 나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는 돈 벌려고 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덕수에게는 명확했다. 이것은 장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고, 신념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다. 2020년, 준호는 45이 되었다. 대기업 부장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식당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아버지,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그럭저럭이다. 그럭저럭이라뇨. 손님이 엄청 줄었다던데요. 그래도 단골들은 온다. 괜찮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70대가 된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있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직 할 수 있다. 하지만 준호야, 이건 단순히 식당 운영이 아니다. 이건 약속이고 내 삶의 이유다. 이걸 그만두면 나는 살아갈 이유를 잃는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준호의 아들
즉 덕수의 손자인 25, 민수가 식당을 찾아왔다.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요식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식당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요즘은 메뉴가 다양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SNS 마케팅도 해야 하고. 민수야, 그런 건 필요 없단다. 필요 없긴요.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옆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대는데 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덕수는 전쟁 이야기를 시작했다. 증조할아버지 만수의 이야기, 할아버지 영철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약속의 이야기. 민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메뉴를 안 바꾼 이유가 증조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라고요? 그래,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이건 생명의 은혜를 갚는 방식이고 신념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요. 덕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한다. 너한테 이 짐을 지우고 싶지 않구나.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 식당에 오지 않았다. 덕수는 3대가 끊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손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23년 가을, 덕수가 쓰러졌다. 과로와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준호는 급히 달려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쉬셔야 해요. 준호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덕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못 다 했다. 아버지, 75년이에요. 50년 넘게 하셨어요. 충분해요. 아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그 약속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다 바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미안하다. 너한테도 민수한테도 이 짐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버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내 방식대로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울었다.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고집이 지금은 존경스러웠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신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 달 후 덕수는 퇴원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다. 다만 이제는 준호가 함께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내 일이 있잖니. 일은 줄였어요. 이제 아버지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레시피를 배우고 재료를 다루고 국을 저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정성이고 마음이고 신념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평생 이 일을 하셨는지. 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알겠니? 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 나왔다. 대기업 부장직은 그만두고 이제 국밥집 아들로 돌아왔다. 2024년 봄, 민수는 회사를 다니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몇 달 동안 식당에 가지 않았던 자신이 미안했다. 어느 주말, 민수는 식당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방에 서 있었고, 아버지, 준호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회사는요? 그만뒀다. 이제 할아버지를 돕는 게 내 일이다.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예전에 바쁘고 피곤한 표정 대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수야, 앉아라.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거라. 할아버지가 직접 끓인 국밥을 내왔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다르게 느껴졌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할아버지, 이 맛,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래, 변하지 않았지. 변하지 않은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민수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히 국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이 한 그릇 안에 담긴 70년의 시간, 3대에 걸친 신념, 변하지 않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주말마다 식당에 들렀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식당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그 정성에 감동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야, 넌 내 일을 해라.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 국밥 만드는 법을. 덕수는 손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몇 달 전에 무관심한 눈빛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정말이냐? 네. 제가 물려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배우고 싶어요.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온 이 마음을. 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배워보자꾸나. 민수는 그날부터 주방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조절하고, 국을 저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점점 나아졌다. 민수야, 기술만 배우면 안 된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마음이요? 그래. 이 국밥을 먹을 사람을 생각해라. 그 사람이 힘들 때 이 국밥 한 그릇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끓여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수가 끓인 국밥을 단골 박철수 노인이 먹었다. 첫 숟가락을 뜨더니 박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누가 끓인 거요? 제가 끓였습니다. 자네가? 덕수 사장님 손자? 네. 박노인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맛이 똑같네. 70년 전 그 맛하고 자네 할아버지, 자네 증조할아버지가 끓이던 그 맛이야.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만든 국밥이 70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어진 그 마음이 자신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이. 그날 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70년 동안 한 번도 메뉴를 바꾸고 싶지 않으셨어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유혹은 있었지. 장사가 안 될 때, 주변에서 변하라고 할 때. 하지만 그때마다 증조할아버지 만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쟁통에 나를 살린 그 국밥 한 그릇이. 그럼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지. 그럼 할아버지는 후회 없으세요? 후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약속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무언가를 평생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몇 달 후, 민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물려받기로.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 식당을 이어받겠습니다. 덕수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정말이냐? 네, 제가 사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약속을, 할아버지의 신념을, 아버지의 정성을 제가 계속 지키겠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고마운 건 제가 할아버지께 해야 할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셔서. 그날 세 세대가 함께 주방에 섰다. 할아버지 덕수, 아버지 준호, 그리고 손자 민수. 75년의 역사가 사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2025년, 민수가 정식으로 식당을 물려받았다. 26의 젊은 나이에 75년 전통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이었다. 민수는 각오를 다졌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첫 번째 시련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손님이 급감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되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압박했고 재료값도 계속 올랐다.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지금이라도 회사로 돌아가는 게. 아버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민수도 두려웠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75년을 지켜온 식당이 자신의 세대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시련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친구들은 민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야, 너 미쳤어? 대기업 다니다가 국밥집, 요즘 시대에 메뉴도 하나밖에 없는 식당을 물려받아? 그게 말이 돼? 민수는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다. 75년의 역사를, 증조할아버지의 은혜를, 할아버지의 신념을 어떻게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시련은 세대 차이였다. 젊은 손님들은 메뉴가 하나뿐인 것에 불만을 표했다. 사장님, 비빔밥은 안 되나요? 국밥만 먹기엔 좀, 메뉴 좀 늘리시면 안 돼요? 요즘 식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민수는 그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만이 답일까? 시대에 맞춰 조금은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솔직히 힘들어요. 손님도 적고 주변에서는 시대착 오적이라고 하고. 덕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힘들지? 네,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민수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 덕수는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비슷한 시련을 이야기했다. 90년대 경제 위기 때 식당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던 일. 그때도 주변에서는 변하라고, 메뉴를 늘리라고 했다. 하지만 덕수는 버텼다. 그때 한 할머니가 오셨다. 50년 만에 고국에 오신 분이었지. 그분이 우리 국밥을 먹고 우셨단다. 모든 게 변했는데 이 국밥만은 그대로라고. 그때 깨달았지.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하지만 할아버지, 지금은 그때와 다르잖아요. 민수야, 시대는 항상 변한다. 하지만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 우리의 신념,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마음. 그것만은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한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았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국을 끓이고 재료를 직접 고르고 한 그릇 한 그릇 마음을 담았다. 몇 주 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SNS에서 덕순의 국밥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4대째 이어지는 신념의 맞이라는 제목으로 75년 동안 메뉴 하나, 4대가 지켜온 약속의 맛,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 이곳에 있습니다. 젊은 4대 사장님의 눈빛이 다릅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포스팅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에 감동했고 민수의 신념에 공감했다. 한 대학생이 민수에게 물었다. 사장님, 요즘 시대에 메뉴 하나로 버티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왜 계속하세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에요. 이건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어진 약속이고 생명의 은혜를 갚는 방식이에요. 전쟁통에 한 그릇의 국밥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 마음을 저희는 지켜가고 있어요.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먹었다. 그리고 SNS에 이렇게 썼다. 오늘 진짜 맛집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맛있는 곳. 75년의 역사, 4대의 신념. 이곳이 진짜 맛집입니다. 그 포스팅은 빠르게 퍼졌고 덕순의 국밥은 진심의 맛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변하지 않았다. 메뉴를 늘리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제안을 거절했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했다. 어느 날 70대 노인이 식당을 찾았다. 노인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맛,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60년 전, 민수는 노인 앞에 앉았다. 어르신, 그때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노인은 전쟁 직후 피난민이었을 때 이 식당의 국밥으로 연명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주인은 김영철, 민수의 증조할아버지였다. 그분이 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맛을 먹을 수 있다니. 감동입니다.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레시피나 메뉴가 아니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나누는 정신. 그것이 75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었다. 2025년 가을, 민수에게 큰 제안이 들어왔다. 유명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75년 한 그릇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덕순의 국밥의 역사를 담고 싶다고 했다. 민수 사장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 신념을 지키는 삶.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민수는 고민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일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민수야,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켜온 이 신념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라면. 준호도 동의했다. 민수야, 요즘 세상에는 너무 쉽게 변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결정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허락하기로. 촬영은 석 달 동안 진행되었다. 새벽 4시 국을 끓이는 모습부터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 할아버지 덕수의 인터뷰까지. 제작진은 정성껏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덕수의 인터뷰였다. 75살의 노인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증조할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50년이 제 인생의 전부이고 자랑입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무수히 힘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주변에서 변하라고 할 때.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전쟁통에 저를 살린 그 국밥 한 그릇을. 그럼 다시 힘이 났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식당입니다. 단순히 국밥이 아니라 신념을 먹으러. 방송 이후 식당은 손님으로 넘쳐났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민수는 놀랍게도 식당을 확장하지 않았다. 메뉴도 늘리지 않았다. 여전히 단 하나의 메뉴, 소고기 국밥만 팔았다. 민수 사장님,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지점도 내고, 메뉴도 늘리고, 한 사업가가 제안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거절에 사업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감탄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에. 방송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80대 노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전쟁 당시 만수 할아버지를 알던 사람이었다. 제가 피난민촌에 있을 때 최만수 어르신께 국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국밥으로 살아남았죠. 민수와 덕수, 준호 모두 놀랐다. 증조할아버지를 직접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어르신,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신도 굶주리던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국밥을 나눠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덕수는 증조할아버지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7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증조할아버지, 저희가 약속 지켰습니다. 75년 동안. 그날 밤, 네 세대가 함께 식당에 모였다. 벽에 걸린 만수와 영철의 사진 앞에 덕수와 준호와 민수가 섰다. 그리고 함께 절을 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게. 그 순간 마치 사진 속 두 분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75년의 약속이 네 세대를 거쳐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다. 2026년 초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식당이 있는 건물이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것이었다. 건물주는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고 덕순의 국밥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민수야, 어떡하지? 75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덕수는 절망스러운 표情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다른 곳을 알아보면 돼요. 아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거다. 증조할아버지가 처음 시작한 이 자리가. 민수도 고민이 깊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다. 75년의 역사가 단절될 것 같았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났는데 그는 이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을 유치하려 했다. 덕순의 국밥은 계약 종료와 함께 나가야 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사는 장사니까요. 새 건물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민수는 절박했다. 할아버지의 평생, 증조할아버지의 유지가 무너질 위기였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려 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려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소식을 듣고 모금을 시작했다. SNS에서 샵덕순 애국밥을 지켜주세요. 해시태그가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했다. 75년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모금액은 건물 매입 가격에 한참 못 미쳤다. 시간은 흘러가고 한 달의 기한이 다가왔다. 마지막 영업일, 식당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이 국밥을 먹으려는 사람들이었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장님, 정말 문 닫는 거예요? 새 자리를 못 구하셨어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75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려 할 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80대 노인이었는데 방송에서 본 그 노인이었다. 전쟁 당시 만수 할아버지께 국밥을 얻어먹었던 사장님들, 제가 늦었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모두가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75년 전 최만수 어르신의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저는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빚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 어르신께. 그래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덕수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와 준호도 함께 절했다. 그리고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노인은 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수 어르신은 저에게 목숨을 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식당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다. 단골 손님들,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민수는 그들 앞에서 말했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선한 마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75년 전 증조할아버지의 선행이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덕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덕순의 국밥은 계속될 수 있었다. 75년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식당의 존속이 아니었다. 신념의 승리였고 선함의 증명이었고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2026년 봄, 덕순의 국밥은 76년째를 맞이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식당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 신념을 지키는 삶의 상징. 76살이 된 덕수는 이제 주방에 자주 서지 못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당에 나와 손자 민수가 국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의 정신을 보았다. 민수야,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제가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다. 내가 더 잘한다. 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민수는 이제 완벽하게 국밥을 만들 수 있었다. 레시피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야 할 마음까지. 매일 새벽 4시 재료를 준비하며 민수는 생각했다. 이 국밥을 먹을 사람들을, 그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슬픈 일을 겪고 있을지, 그들에게 이 한 그릇이 위로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바라며 국을 끓였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식당에 들어왔다. 부부는 몇 년 전 임신 중에 왔다가 메뉴가 하나뿐이라 돌아갔던 그 부부였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왔다가 메뉴가 없어서 나갔던. 민수는 기억났다. 아, 네. 그때. 죄송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방송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먹으러 왔어요. 부부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에요. 민수는 그들에게 식당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전쟁, 약속, 76년의 신념. 부부는 아기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나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아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증조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켰고, 내게 물려줬으니까.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평생 지킬게요. 절대 변하지 않게. 알아. 내가 지킬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내 아들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이어질 거야. 이 약속은 영원할 거야. 몇 달 후, 덕수가 세상을 떠났다. 76세의 나이였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단골 손님들, 방송을 본 사람들, 덕순의 국밥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한 분의 신념 있는 삶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를 마치고 민수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벽에는 이제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만수, 영철, 그리고 덕수. 세 세대가 지켜온 약속의 증인들. 민수는 사진들 앞에 국밥 세 그릇을 올리고 절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 신념을, 이 마음을. 그날부터 민수는 더욱 정성껏 국을 끓였다. 이제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었다. 76년의 역사, 내 세대의 신념,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모든 것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다. 2027년 겨울, 민수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민수는 아들의 이름을 만수라고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만수야,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게 있단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신념이란다. 변하지 않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삶. 그게 우리 집안의 유산이야.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자신이 이어받을 역사를. 봄이 왔다. 식당 앞 골목에는 벚꽃이 피었다. 77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된 이 식당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수는 새벽 4시, 여느 때처럼 주방에 섰다. 아버지 준호도 옆에서 함께 일했다. 민수야, 오늘 국 맛이 특히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더 발전시켰어. 증조 할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의 정성,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까지 모두 담겨 있어. 첫 손님이 들어왔다. 80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국밥을 주문하며 말했다. 여기 국밥 참 좋아요. 변하지 않아서.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이곳만은 그대로라서 마음이 편해요. 민수는 정성껏 국밥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밥에는 77년의 역사가, 내 세대의 신념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무한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민수는 벽에 걸린 세 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세 분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다. 계속 지켜라. 이 약속을, 이 마음을 영원히. 민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네, 약속드립니다. 평생,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덕순의 국밥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77년째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끝나지 않을 하루.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사랑과 신념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